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 8월에 나왔던 ITQ 엑셀 A형 문제에서 계산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면 계산 작업 총 1번부터 6번까지 들어있고요. 마지막에는 조건부 서식, 수식 작성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부터 한번 보고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숙박 B1에 커서를 숙박 B1에 가장 첫 번째 셀에다가 커서를 찍어 주시고 일박요금 곱하기 숙박 일수 곱하기 할인율로 구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요거는 한번 요대로 일단 수식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처음에 수식을 시작하실 때 부등호, 함수 마법사로 저희가 지금 부르고 있지 않고 수식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항상 시작할 때는 부등호는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넣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1박 요금입니다. 제 커서가 지금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행에서 1박 요금 이 첫 번째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2만 원을 선택했더니 F5 5번째가 선택이 됐고요. 곱하기 엑셀에서는 곱하기를 별로 표시를 해주시고 두 번째 숙박 일수네요. 숙박 일수는 제 앞에 있습니다. 숙박 일수의 첫 번째 값 클릭을 했더니 번지는 H5가 찍혔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할인율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할인율을 찾아보는데 현재 지금 우리 표에 할인율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 단 할인율은 숙박일수가 3 이상인 경우에는 0.8로 할인율을 곱해주고 그 외에는 0.9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바로 if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if 함수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조건식에 맞는 결과를 반환해 주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if 함수를 사용하실 때 첫 번째에는 논리식, 보통 비교 연산자가 포함이 되는 논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true, 참일 때 값, 그 다음에 false,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짓일 때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여기 보시면 결과가 3 이상일 때 맞으면 0.8 true였을 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0.9 맞지 않으면 0.9 false일 때 거짓에 해당되는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앞부분에 있는 바로 이게 조건이 되는 거겠죠. 숙박 일수가 3 이상이다. 이상은 저희가 부등호 연습할 때 크거나 같다라고 표기를 하기로 했었죠. 요거를 if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여기까지 저희가 숙박 일수까지 곱해놨고 그 다음 곱하기 할인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할인율은 if 함수를 구하실 거예요. 여기다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상자가 지금은 함수 목록창으로 바뀌었죠. 옆에 있는 까만 화살표를 누르시면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에 만약에 if가 없다면 맨 밑에 함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 커서가 깜빡이는데 이때 한글로 i를, 한글로 야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영키 구분 안 돼도 함수를 찾을 수 있는 여기 함수 선택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이 없습니다. i를 누르시면 이렇게 if 함수를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if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줄에는 논리식, 조건식이 들어가고 true, 그 조건식에 맞았을 때 결과값, false는 맞지 않았을 때 결과값이죠. 자, 첫 줄에 그 조건을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숙박일수가 3 이상이면 자, 숙박일수
바로 첫 번째 제 커서가 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를 갖고 하시면 돼요. 속박일수 첫 번째 거 선택을 했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3 이상이면 부등호는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주시고 3 그러면 조건식이 완성이 됐죠. 자, 이 조건식에 맞으면 true에 우리는 0.8을 곱할 거다. 그죠? 그래서 0.8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0.9를 곱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윗부분에 수식입력줄 보시면 숙박일수가 3 이상인 애들은 0.8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 곱하기 마지막에 0.8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 곱해져서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두 개인 경우에는 보시면 if가 하나밖에 사용이 안 됐죠.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if 문이기 때문에 단순한 if문은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숙박비가 나왔고요. 오른쪽 아래 녹색 점 보이시죠? 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고 플러스 기호가 생겼을 때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나머지 결과값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위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choose 함수와 mid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위치는 예약 번호에서 세 번째 값이 1인 경우에 서귀포라는 글씨를 나타낼 거래요. 그 다음에 2면 제주, 그 다음에 3이면 동부권, 4인 경우에는 서부권으로 그 위치를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결과를 찍어낼 값이 바로 요거잖아요. 서귀포냐, 제주냐,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 이 넷 중에서 하나가 선택돼서 이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인 경우에는 서귀포, 2인 경우에는 제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이 해당 숫자와 일치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넣어서 여기에 나타내시는 건데 일단 choose와 mid 함수가 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oose 함수는 여러 개의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쓰는 방법은 앞부분에다가요. 몇 번째 있는 것을 추출할 건지 숫자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서부터는 그 추출한 숫자 값이 1인 경우에 나타낼 거, 그 숫자가 2인 경우에 나타낼 값, 숫자가 3인 경우에 나타낼 값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 mid는 mid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d는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인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특정 문자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mid를 쓰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셀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시작 위치. 왼쪽에서 몇 번째까지 가서 시작 위치에 그리고 거기서 몇 개를 가져올 문자 수를 마지막에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함수는 이렇게 두 개, 세 개 함수가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걸 먼저 불러야 되는지 그때는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mid 함수는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약 번호 세 번째 값에서 하나를 갖고 와서 그게 1이면 그죠? 예약 번호에서 세 번째 위치한 것을 추출하실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mid고 그 값이 1이면 서기표를 나타내 라는 것은 결국엔 choose가 하는 역할이죠. 아까 choose는 값이 1일 때 무엇을 나타낼지, 값이 2일 때 무엇을 나타낼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는 choose 함수가 그 글자들을 나타내 줄 거니까 순서는 위치 밑에 커서를 찍고 fx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요. 밑에 함수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C 누르시면 한글 영어 구분 안 하고 알파벳 C로 이동합니다. 그때 choose 함수를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index number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 숫자를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value 1 그 값이 1일 때 무엇을 나타내 줄까? 값이 1인 경우에 또 value 2 값이 2인 경우에 무엇을 나타내 줄까? 이걸 먼저 작성을 하셔도 돼요. 네, 아까 앞에 1이면 서기포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저는 value 1 1일 때 서귀포를 보여줘. value 2 2와 같다면 제주를 보여줘. 그 다음에 아까 동부권과 서부권이 있었죠. value 3 3과 같다면 동부권을 보여줘. 4와 같다면 서부권을 보여줘. 이렇게 결과값을 미리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위에 인덱스 넘버 내가 입력한 1, 2, 3, 4 요 4개의 값 중에 어떤 걸 찾을 거냐 여기에 숫자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를 찾겠다. 그럼 여기에 2 이렇게 2가 들어가면 value 2 2와 같은 것은 제주입니다. 제주를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실 때는 직접 숫자를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 mid 함수가 있었어요. 이 mid 함수로 여기에 숫자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인덱스 넘버 옆에 클릭하시고 함수를 계속해서 추가로 나타내실 때는 여기 아까 제가 첫 번째 함수 할 때도 했었죠. 바로 여기 함수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mid가 있다면 누르시면 되죠. 근데 아까처럼 만약 혹시라도 mid가 없다면 함수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자 위에 커서 깜빡이잖아요. 여기서 M을 누르시면 한글로 의가 찍혀서 검색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함수 목록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M 그리고 마우스 휠로 살짝 내려서 mid 함수를 찾는 겁니다. 확인 불렀죠. 자, 아까 문제에서 예약 번호에서 자, 텍스트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셔야죠. 자, 예약 번호에서 하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스타트 넘버. 자, 미드는 왼쪽에서 출발합니다. 왼쪽에서부터 검색을 하는데 왼쪽에서 몇 번째까지 갈까요? 자, 세 번째 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타트 넘버는 3. 왼쪽에서 세 번째까지 가.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넘버 캐릭터 몇 개의 문자를 갖고 올 거냐. 문제에서는 지금 1이면 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문자만 가져와 라고 1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 텍스트 열에서 세 번째까지 가서 하나를 가져와 그랬더니 하나, 둘, 셋. 요거네요. 1이 잡혔죠. 근데 보시면 누구는 1이고 누구는 3이고 누구는 2고 4고 이게 자동으로 추출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추주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보시면 이렇게 함수가 이름을 클릭할 때마다 함수 창이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미드가 끝났고 추주에 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세 번째까지 가서 하나를 갖고 와. 그거에 따라 이 중에서 내가 써준 목록들 중에서 해당하는 값이 추출이 되는 거죠. 지금 1이 나왔기 때문에 서귀포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choose mid. 그러면 문자를 추출하는 게 mid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left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right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요. 여기는 랭크 함수나 아니면 요일, 일년번호를 구하는 weekday 이러한 함수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choose mid를 해봤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모서리에서 녹색 점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나머지 값도 이렇게 자동으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라운드와 디에버리지를 사용해라 그랬어요. 그럼 또 라운드가 뭔지 디에버리지가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라운드 함수를 보시면 라운드는 사용자가 자릿수 번호를 입력을 해줄 텐데 그 자릿수를 기준으로 반올림 해주는 함수가 바로 라운드네요. 라운드는 라운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라운드 업 그리고 라운드 다운 무조건 올림 무조건 내림 같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함수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지금은 라운드가 추출이 나왔고, 라운드업이나 다운을 사용하는 방법이 라운드와 동일합니다. 하는 역할만 다르고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라운드를 입력하실 때는 숫자 값을 구해주고 그 값에 자릿수 번호를 지정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릿수 번호를 내가 숫자 1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나타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여줘, 그 뜻이 되는 거고, 자릿수 2를 입력하게 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줘. 그 다음에 저는 소수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자릿수에다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반대로 소수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제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 정수가 나왔을 때는 자릿수 번호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끝에를 10원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1의 자리가 0이 되면서 56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친구는 7이기 때문에 5 이상 반올림이 되니까 570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끝에가 100 단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올림에서 600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공이 3개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을 써서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4000원 이렇게 나타나게 한 거예요. 얘가 왜 4인지는 아시죠? 여기 5에서 반올림이 돼서 12만 4천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숫자를 자릿수 정리하는 게 라운드네요. 이 친구를 우선적으로 부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 에버리지는 에버리지는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앞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갔죠.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첫 줄에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으실 거고, 두 번째는 값이 들어있는 필드의 위치, 마지막에는 조건이 들어있는 셀 범위를 잡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시는 게 불편해요. 직접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라운드의 D 에버리지를 한번 불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는 우리가 지금 평균 구하는 여기죠. 이 13셀에 커서를 찍으시고요. 함수 마법사 들어왔습니다. 자, 위에서 커서가 깜빡이에요. 여기서 R을 누르면 안 된다고 했죠. 네, 이렇게 찍히니까. 자, 저는 함수들 있는 거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R. 그리고 마우스 휠을 살짝 내려서 여기에서 라운드 함수를 불렀습니다. 보시면 라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셋이 같이 있죠? 네. 시험 볼 때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라운드, 그냥 반올림, 라운드 다운, 반올림 않겠다, 라운드 업, 무조건 반올림, 이런 식으로 이 셋 중에 하나. 하지만 셋 다 사용 방법은 똑같다 라는 거. 자, 라운드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넘버, 숫자를 주면 넘 디지트, 자릿수 지정한 만큼 나타내 줄게. 근데 우리는 이미 자릿수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줄을 클릭해서 표시 예를 보니까 공이 3개네. 1000단위로 표시해. 자, 공이 3개예요. 소수점이 아니고 소수점 셋째 자리면 그냥 3이죠. 근데 여기는 1000단위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클릭을 해줬고, 자, 이번엔 평균을 구한 값에서 1000단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구하는 함수,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추가하실 때는 여기 까만 화살표 누르시고요. D 에버리지가 있어요. 그럼 선택을 하시고, 만약 없다면 함수 추가, 자, 밑에서 D. 아니면 범주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가서 바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첫 줄에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는 이 모든 데이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약 번호부터 여기 J의 12.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잡았어요. 여기는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병합되어 있잖아요. 저희 병합되어 있는 셀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B4부터 J12. 네, ITQ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면요. 범위는 항상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범위 잡은 거에서 두 번째 필드, 여기에서 나타낸 물어보는 필드는 제가
추출할 값이 들어있는 필드예요. 저는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일반요금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잡은 거에서 일반요금이 몇 번째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필드는 숫자로 나타내실 땐 5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숫자나 열 레이블 제목을 찍어도 된대요. 그러면 숫자 5가 싫으시면 요거 일방요금이라는 열 레이블을 찍으셔도 돼요. 같은 겁니다. 네, 저는 숫자로 그냥 다섯 번째 있어 열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크리테리오는 조건으로 말하는 건데 보통 다른 함수에서 크리테리오가 들어가면 우리가 입력을 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건이 있는 셀 범위입니다. 범위로 잡아서 나타내래요. 조건을. 자, 평균 구할 거야. 일방요금은 다섯 번째 있어. 하지만 얘는 말 안 해줬잖아요. 호텔의 일방요금. 그럼 여기서 호텔이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호텔이 여기 하나, 둘, 세 개나 있는데 셋 중에 어떤 거 찍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범위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잡으실 때는 위에 있는 요 레이블, 제목도 같이 잡으셔야 돼요. 종류가 호텔인 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필요가 없죠. 또 만약에 선생님 조건이 리조트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럼 문제 자체에서요. 리조트가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조건은 항상 레이블 바로 밑에 있거든요. 같이 잡을 수 있게끔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다른 커말 이런 데서는 저희가 조건을 다른 셀에다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ITQ 엑셀에서는 항상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조건과 레이블 이렇게 항상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잡아볼게요. 마지막 크리테리어는 종류가 호텔인 거. 그럼 우리가 얘한테 말해줘야 될 건 다 말해줬죠. 데이터베이스 여기 안에서 추출할 거야. 값은 다섯 번째 열에 들어있어. 그리고 조건은 종류가 호텔인 애들. 호텔인 애들. 그럼 이 세 개를 더해서 나누고 해서 평균이 나오겠죠. 그 평균이 지금 보시면 소점 자릿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정리가 됐죠. 왜? 바로 라운드가 감싸고 있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끝났어요. 라운드를 찍으면 이렇게 평균 구한 게 이 안에 들어갔죠. 거기서 공 3개, 1000단위로 나타내 라고 했더니 최종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가셨나요? 이거를 쓰시는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불러서 하셔도 괜찮고. 근데 하다 보면 불러서 하시는 분들 나중에 추가로 쓰실 수도 있고 쓰다 보면 중간에 함수 불러서 하실 수 있고. 자, 확인 버튼 누르면 결과값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방금 한 거는 Daverage든 Dsum이든 Dcount든 Dmax든 Dmin이든 항상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방법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4번 count if.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실무에서도 저희가 자주 쓰는 함수죠. count if는 설명을 보시면 여기 조건을 충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count if. 사용 방법은 앞부분에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조건에는 이렇게 비교 연산자나 만능 문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ount if를 일단 먼저 불러볼까요? 자, count if 요 밑에 칸에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 범주 모두에서 찾겠습니다. 알파벳 C 눌러서 count if 불렀습니다. 자, 앞부분에 레인지 써있네요. 여기서는 범위를 잡으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크리테리어는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물론 문제가 써있지만 여기 자체가 문제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예약 건수를 구할 거야. 숙박일수가 4 이상인 거. 숙박일수요. 숙박일수 어딨죠? 요 오른쪽에 숙박일수 있잖아요. 범위로 잡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숙박일수 이 안에서 찾아.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이 필요가 없겠죠. 우리 숫자 데이터 요 안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H5부터 H12 이 안에서 찾아.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뭘 찾을까요? 조건을 써줘야 되겠죠. 4 이상인 거. 그러면 크다, 크거나 같다, 4 이상. 근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쓰니까 결과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count if에서 조건을 쓰실 때는 양쪽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인지는 숙박일수에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4 이상인데 count if에서 조건을 쓸 때 양쪽에 반드시 큰 따옴표. 그랬더니 들어갔죠. 네, 이 안에서 4 이상인 건 2개입니다. 확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과값에다 건이라는 글자를 붙이래요. 뭐를 이용해서? 요 연결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러면 걔는 수식 입력줄 맨 끝에 클릭해서 그 결과값에다가 자, 맨 끝에 앰퍼센트 큰 따옴표 텍스트로 건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나타내겠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ITQ 엑셀에서는 항상 이 연결연사자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요. 요거 연결하는 거.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빠른 입실. 함수는 min이네요. 참고로 여러분 요 자리에는요, 라지, 스몰, 맥스, 민 이런 함수들이 나와요. 자, 문제에서는 min, 최소값 구하는 함수죠. 여기다가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고 범주 모두 함수 m 눌러서 min 함수를 부릅니다.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거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나는 입시를 중에서 가장 빠른 거. 근데 min 자체가 숫자나 날짜나 시간 중에서 가장 빠른 걸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저는 입시를 이렇게 날짜 데이터만 범위를 잡아주면 알아서 가장 빠른 날짜를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번지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1작업 세팅할 때 데이터 입력할 때 이 부분을 이름 정의를 해놨어요. 입실이라는 이 이름으로 이름 정의했어요. 그래서 ITQ 엑셀에서는 꼭 이름 정의한 것을 함수에서 꼭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지로 안 들어가고 이름 정의한 걸로 들어갔네요. 자, 확인 누르면 네, 이렇게. 근데 만약 시험 볼 때 얘가 날짜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제가 표시 형식 일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화살표 눌러서 얘는 날짜 데이터다. 간단한 날짜 이렇게 선택하면 네, 정확하게 날짜가 나타나겠죠. 그죠? 자, 이번에 마지막은 vlookup입니다. ITQ 엑셀에서 항상 요 마지막에 있는 함수가 매번 vlookup이 출제가 됩니다. vlookup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hlookup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vlookup밖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vlooku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 인원 밑에 옆에 클릭하시고 fx 자, 밑에 함수 아무거나 선택하고 v 아니면 범주 찾기 맨 밑에서 vlookup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는 지금 아직 잘 모르니까 여기서 V를 눌러서 마우스 휠을 내려서 vlookup 눌렀습니다. 자, 그럼 vlookup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vlookup은 범위 내에서 열로 찾아내서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열로 일치하는 항목을 찾아 보여주는 함수. 구조는 첫 번째, 찾으려고 하는 게 뭐야? 두 번째, 어디서 찾을 거야? 범위. 세 번째, 그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열 번호. 마지막 찾을 방법은 정확하게 찾을 거냐, 아니면 비슷한 값으로 찾을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lookup value. 찾으려고 하는 게 뭐야? 저는요, 이 그림을 보시면, 물론 문제에도 써 있어요. 예. H14에서 선택한 이거잖아요. H14가 mstay라는 숙소 이름인데, 여기 선택한 숙소명에 대한 예약 인원을 구하시오. 아, 숙소명이 mstay인 예약 인원이 여기에 나와야 된대요. 근데 예약 인원은 여기 보시면 입력이 되어 있어요. mstay는 예약 인원이 4네요.
그럼 여기에 4가 나오면 정답인 거고. 그죠? 근데 여기를 저희가 유효성 검사로 목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록으로 다른 거 바꿀 때마다 예약 인원도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자, 그럼 룩업 밸류 찾을 값은 나는 mstay의 예약 인원을 찾을 거야. h14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브이룩업이 항상 이 위치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처음에 함수를 뭐 세세하게 배우셔도 괜찮지만 뭐 당장 내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브이룩업, 룩업 밸류는 항상 H14셀을 선택할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찾을 범위 테이블 어레이. 이 테이블 어레이는 여러분들 찾고자 하는 표처럼 생긴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범위죠. 그러니까 여기는 범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숙소명 mstay의 예약 인원을 찾으시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숙소명을 보면서 찾아야 되니까 숙소명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 이거에 대한 예약 인원을 갖고 오는 거니까 예약 인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 제가 필요한 걸 지금 제가 잡았잖아요. 이거. 근데 테이블 어레이에서는 범위를 따로따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는 숙소명부터 예약 인원 이렇게요. 그럼 이제 항상 시험 볼 때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필요한 거니까. 맞죠? 필요한 거. 자, 그럼 테이블 어레이 잡겠습니다. 나는 숙소명도 필요하고 예약 인원도 필요해. 떨어져서 잡을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잡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컬럼의 인덱스 넘버. 내가 잡은 거에서 실질적으로 가져오려는 게 예약 인원이잖아요. 예약 인원이 몇 번째 열에 있냐고 물어보네요. 하나, 둘, 셋, 넷. 예약 인원은 네 번째 있어. 4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레인지, 룩업. 자, 옵션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써있네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려면 펄스를 쓰래요. 저희 정확한 거 찾아야 되잖아요. 아까 mstay의 예약 인원은 4였는데 여기 지금 뭐 나왔어요? 3 나왔잖아요. 값이 틀렸죠. 그럼 정확하게 구할 거야 하고 영어로 펄스라고 쓰셔도 되지만 영어로 쓰기 힘드니까 우리는 숫자로 0. 숫자 0을 넣었더니 펄스로 들어가네요. 그죠? 확인. 이렇게. 그러면 얘가 유효성 검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mstay가 아니라 두 번째 거 선택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세 번째 거 선택하면 이렇게. 근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죠. 첫 번째 걸로 반드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하고 브이룩업 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브이룩업 시험 보실 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항상 ITQ 엑셀에서는 요거 두 개는 항상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테이블하고 몇 번째 있는지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테이블 필요한 애들 다 잡고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수 6개는 다 끝났고 조건부 서식을 해볼게요. 커말이나 이런 데서는 조건부 서식 범위를 말해주는데 ITQ에서는 범위가 없죠.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행 전체에다가 서식 파랑에 굵게 꾸미겠다는 얘기예요. 행 전체에다가. 그러면 마지막 조건부 서식은 여기 이미 주황색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병합되어 있고 여기도 색깔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빼면 B5부터 J12 항상 똑같습니다. ITQ 엑셀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홈탭 가운데 있는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여섯 번째 수식을 사용자가 직접 쓰겠다. 빈칸 클릭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너무 빠르니까 다시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은 B5부터 J12를 잡고 홈의 조건부 서식 세 규칙 6개 유형 중에 마지막 거 왜냐 문제에 써있거든요. 네.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적용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 맞죠? 마지막 줄에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예약 인원이 3 이하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예약 인원 하나 찍고 3 이하 그런 애들은 파랑에 굵게로 꾸며 이거죠. 그러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인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예약 인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우리 아까 함수 이거 두 문제 할 때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아시죠? 첫 번째 줄. 그래야 나머지는 채우기들로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약 인원 하면 예약 인원의 첫 번째 값을 갖고 하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검색해서 내려가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약 인원을 찍었습니다. 근데 찍었는데 왜 여기서는 G5가 찍히지 않고 달러가 들어갈까? 자, 우리가 G열은 열, 5행, 5는 행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 달러가 의미하는 것은 고정의 의미예요. 열 고정해, 행도 고정해 이 뜻이에요. 그럼 열과 행을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버리면 밑으로 검색을 못해요. 그냥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은 고정이 돼도 되지만 행은 5행이었다가 6행이었다가 7행이었다가 8행이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 앞에 고정 표시를 우리는 없애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지우시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지우고 예약 인원이 그럼 하나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F4라는 키 있잖아요. 기능키. 자, F4를 하나, 두 번. F4를 두 번 누르시면 이렇게 행 앞에 달러가 없어요. 행은 고정하지 않을 거야.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조건이 3 이하이면 예약 인원이 3 이하이면 어떻게 꾸밀까? 서식에 들어가서 글자 굵게 해주고 색깔은 자동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해줘. 이렇게. 확인. 그럼 어때요? 예약 인원이 3 이하인 애들의 행 전체만 파랑으로 칠해졌죠. 만약에 제가 여기 예약 인원이 4잖아요. 여기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수가 엔터 치면 이 줄도 조건부 서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색칠이 들어갔죠. 범위를 이렇게 잡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가셨나요? 자,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 수식을 하는데 항상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나면 F4 두 번 누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F4 두 번. 하나의 셀은요.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의 셀을 선택했을 때 F4 두 번이에요. 그럼 하나의 셀이 아니라 만약 여러 개를 잡아야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 고정을 푸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조건부 서식까지 이렇게 했고요. 하다가 틀리게 되면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들어가셔서 시트 전체 규칙을 지우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색깔만 틀렸어요. 부등호만 틀렸어요. 그럴 때는 범위를 아까처럼 똑같이 지정하시고 맨 밑에 규칙 관리가 있어요. 규칙 관리 들어가시면 내가 입력한 게 들어있죠. 더블 클릭해서 색깔이 잘못됐다. 그러면 서식. 부등호 잘못됐다. 그럼 여기서 수정하시고 확인. 수정하실 때는 관리, 삭제할 때는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했으니까 아까 제가 테두리를 다시 모든 테두리를 해놨었는데 문제대로 굵은 바깥쪽 한번 자, 요 안에 다시 드래그해서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한 번. 그러면 이제 완성된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바깥쪽에 큰 거, 안쪽에 또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바깥쪽, 그 다음에 안쪽. 그래서 요게 지금 2023년 8월에 나왔던 기출문제 A형이잖아요. 입력했고 2작업, 3작업, 4작업 다 했고 다시 앞에 와서 함수 6개에다가 조건부 서식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테두리 한다. 이렇게. 함수는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그 ITQ 엑셀 교재에 나오는 그 함수들만 좀 연습을 하셔도 얘는 3개 이상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추주의 미드 지우고 5번, 라운드의 D 에버리지도 지우고 5번, 카운트도 지우고 5번, 지우고 5번씩 제자리에서 반복을 하시면 분명히 암기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